자, 우리가 오늘 한 게 바로 뭐냐면 대리권을 배웠어요. 맞죠? 자,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라고 그러고요. 자,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라고 부르고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를 대리효과 관계라고 그러는데요. 자, 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게 돼 있다? 본인이 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하느냐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 현명 이걸 외우신 거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매수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집을 하나 매수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매수인이 계약서에 매수인 갑이라 적지 않고 매수인 을이라 적었다면 현명하지 않은 거죠. 현명하지 않은 누구를 위한 계약이더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대리행위 하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대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협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 협박을 당했다 안 당했다 누구 기준 하느냐면 대리인 기준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맞죠? 그럼 대리인이 아프면 누구도 아픈 거예요. 본인이 아프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본인이 사기 당한 거예요. 모든 기준 누구다? 대리인을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자, 대리인의 능력인가요? 우리 희주 생각하셔야 돼. 우리 희주 의사 능력 있잖아요. 다만 미성년자야. 행위 능력은 없어. 그래도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뭐만 있으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대리권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대리권은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는데요. 법정 대리는 이미 법에 정해져 있어. 볼 거 없고요. 자, 임의 대리의 대리권인데요. 얘는 항상 시켜야 되는 거죠. 숙권행위라고 그래. 근데 시킨 범위를 넘었으면 돼, 안 돼? 권한은 힘의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넘으면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해달라. 팔아달라고 대리권 있는 자. 팔아주면 되죠. 중도금 받을 권한이 있잖아요. 잔금 받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잔금 날짜 연기까지 해줄 수도 있어. 왜? 연기해서 팔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잔금을 주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럼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뭐가 주어져야 되느냐? 별도로 허락이 따로 있어야 돼. 이걸 어려운 용어로 특별수권이라고 말을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대리는요, 의사결정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사자와 대리의 차이점을 비교를 했을 텐데요. 사자는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대표적인 저승사자 기억나시죠? 반면에 대리는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제가 우리 희주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탱크보이 사와. 결정권이 없죠? 얘는 사자가 맞고요. 알아서 사와 이러면은요. 결정권이 있네? 그럼 걔는 누구예요?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리인이 결정권이 있지만 가능한 한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죠. 만에 하나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결정할 여지가 있다면 막아야 되겠네. 이런 걸 대리권 제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대표적인 예가 자기계약 금지식입니다. 대리인 스스로 계약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대리도 금지합니다. 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선임된 대리인이 소멸할 수도 있는데요. 자, 공통적인 소멸 사유 있었죠.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공통되는 소멸 사유가 본사, 대사, 승파예요. 맞아요? 본인의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본사, 대사, 승파 외워주시고요. 자, 복대리 넘어갑니다. 복대리 하면 기억나는 거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선임은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요. 대리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맞죠? 그래서 책임의 관계 두 개 나오는 꼭 알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데요. 자,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일반적인 무권 대리예요. 권한 없이 한 행위예요. 자, 일단은 무효입니다. 근데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불확정 무효라고 그래 가지고 유효로 뒤집어질 여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추인, 하나는 거절. 원하면 추인, 원하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 원하면 최고, 원하지 않으면 철회. 오케이? 자,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게 나면요, 소급적 유효가 됩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무효로 넘어오는데요. 우리 민법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어요. 그 4개가 뭐다? 재, 사, 강, 착. 그거 말고 나머지는 싹 다 문제는 무효로 처리할 거고요. 오케이? 자, 무효 중에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가 되고 악의의 제3자,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 모두에게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가 있는가 하면 당사자 사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비통해요. 맞죠? 비통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 허위 표시 무효만 상대적 무효고요. 다른 건 싹 다 전부 절대적 무효로 넘어가는 거고요.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요. 불확정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권 대리, 하나는 토지 거래 허가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일부 계약의 일부가 무효가 되면 원칙이 일부 무효가 아닙니다. 원칙이 전부 무효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취소, 해제, 해지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취소는 원칙의 문제야. 그 네 가지죠. 제, 사, 강, 착. 처음부터 무효니까 소급적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제 해제는 일회성 계약을 끝낼 때 해제하고요. 계속적 계약을 끝낼 때는 해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차이점은요. 해제는 소급적 무효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반면에 해지는 비소급적 무효, 장래적 무효 맞아요. 따라서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맞다는 것만 정리해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빼버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 학원 다닐 때 있잖아요. 학원을 끊어버린단 말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해지예요. 다녔던 학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안 다니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건 다 뭐로 가는 거예요? 해지로 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취소 중에 취소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바로 뭐다? 추인한다는 얘기죠. 용서하는 거 쉽게 말하면, 자, 원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용서하는 행동을 한 거야. 사기를 당하고 난 뒤에도 아무런 말 없이 돈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인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법정 추인이라고 한다는 것.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